음. 자, 녹화를 걸었습니다. 음, 오늘부터 이제 실기가 1시간씩 들어가요. 오늘부터가 목소리 안 작죠? 크게 내가 일부러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되겠죠? 딱 이 정도 목소리. 마이크가 조금 멀리 있어서 잘 안 들리나 싶어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어디 갔어, 프로그램. 어, 지금 보다시피 오늘이 1월 10일 날, 여기죠? 오늘 마지막 3교시부터는 실기를 합니다. 실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원격이다 보니까 컴퓨터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머를 이용해서 이제 스냅 프로그램이라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컨트롤 할 건데 혹시 실기가 제가 너무 빨리 설명이 된다든지 하면 여기 채팅창에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전부 다 3교시에는 실기가 웬만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중에 실제 실기할 때는 여러분들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위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연습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교시는 오늘 목표는 8강과 9강입니다. 매출 채권과 대손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 먼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8강 재무회계 당좌 자산과 매출 채권과 대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은 조금 어렵고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 재미도 좀 없습니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수업 문제.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거. 일단은 2번 먼저 볼게요. 유가증권의 분류는 취득 시 결정된 이후에 재분류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재분류가 가능하다.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만기 보유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변경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문제에서는 정답은 1번도 같이 1번도 정답이 됐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가 유가증권은 취득 후 만기 단기 매도로 된다라고 회계 원리에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상은 저번에 봤듯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있고 또 하나는 초단기 매매 증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즉 꼭 이걸로만 분류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1번과 2번이 복수 정답이 되었어요. 2번이 정답이었는데 1번 또 정답 처리를 해준 거죠. 그런데 최근 문제는 요 1번이 옳은 것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옳은 것으로.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시험이 좀 보이네요. 일단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옳은 것으로 분류를 합시다. 그러니까 얘는 현재는 답이 아닌 것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회계 원칙에는 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되죠. 3번.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자, 이런 거.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단기 매매 증권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채무증권이 사실상 채무증권이 단기도 있고 매도도 있고 만기도 있죠. 이 세 가지 다 채무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증권으로서 상한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자, 여기서부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다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이 말이 만기 보유 증권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위에 있는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의 정의이고,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라는 말은 만기 보유 증권의 정의입니다. 정의를 아예 3번과 4번으로 그냥 준 거죠. 자, 이번에는 매수채권과 대손 부분입니다. 매수채권과 매입채무, 매수채권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나누어집니다. 매출채권은 두 가지예요. 매출채권은 두 가지.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여러분들 지금 그 프린터를 출력하신 분은 이렇게 칸막이 되어 있죠? 이렇게 메모 한번 해봐라라고 빈칸을 준 겁니다.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되어 있고, 정의는 이런 거예요. 매출하면서 받아야 할 외상값이다. 매출하면서 받아야 할 외상값이다. 자, 매출채권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볼게요. A사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이라는 글자랑 판매라는 글자가 만나면 상품 매출이라는 개정 과목이 뽑아지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상품이라는 글자랑 매입이라는 글자가 만나게 되면 상품만 씁니다. 상품. 상품이라는 글자랑 판매라는 글자가 만나면 상품 매출. 자, 두 번째, 외상으로 받기로 했다. 여기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얘를 배치를 하면 되는데, 상품 매출이라는 놈은 수익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맞죠. 오른쪽에 배치가 되고, 외상 매출금은 인의 개념이에요. 인. 현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신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거를 제가 A사 이렇게 표시해놨죠. 얘는 채권 채무 거래로서 거래처를 적어줘야 한다. 자, 이번에는 문제가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신용 거래를 이야기한 거고, 이번에는 채권상 거래, 어음을 받았다. 어음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이러면서, 이러면서 약속은 약속. 어우, 그때 생긴, 언제 줄 거야? 라고 하면, 이러죠. 어음을 준다. 어음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원래 어음에는 지급어음, 받을 어음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명칭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회계상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매출이 아니라 매입이죠, 매입. 음, 매입과 매출. 매입은 사는 거. 그러니까 사니까 의무가 생기니까 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매입 채무. 외상매 출금의 반대말은 외상매 입금이 되는 거고요. 받을어음의 반대말은 지급어음이 됩니다. 어음이라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는 이제 전자어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약속이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옛날 거 가져왔어요. 옛날 거. 이제 발행이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고, 누가 만들었냐면 미성산업이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미성산업이 누구에게? 주영물산에게 어음을 준 겁니다. 그러면 주영물산이 나중에 어디에 가냐면 국민은행 가락동 지점에 가는 거죠. 언제? 2018년 1월 20일 날.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지급기일이죠. 2017년 8월 달에 어음이 만들어졌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받을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2018년 1월 20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 얼마를 받을 수가 있냐면 2,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기일날 혹시나, 그러면 이제 미성산업은 통장에 돈을 넣어놔야 되겠죠. 넣어놨다가 국민은행이 얘를 가면 돈으로 환전시켜 주는데, 이때
혹시나 통장에 돈이 없으면 이때 어음을 뭐라고 하냐면 부도났다라고 합니다. 이 부도의 의미는 뭐냐면 지급 거절이라는 뜻이에요. 지급 거절. 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급 거절의 의미가 부도난 거죠. 부도나면 어떻게 하죠? 주용불산이 미성산업에게 전화하면 돼요. 전화하면 미성산업이 전화를 안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도나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날짜를 바꾸어서 어음을 다시 만들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어음의 개서라고 합니다. 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날짜를 바꾸어서 다시 만드는 거죠. 약간 어음은 강제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당자 수표는 강제성이 있는 거. 그것은 잘못하면 감옥 가는 거죠. 근데 어음은 자주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있듯이 잘못 날짜에 돈이 없으면 부도났다라고 하고 다시 적어주면 됩니다. 어음에게서 이렇게 어음이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출 채권은 두 가지인 거죠. 외상 매출금과 가드러. 일단 내 마음속에는 이 두 글자를 조금 기억을 합니다. 외상 매출금과 가드러. 반대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반대말 매입. 자, 요 글자가 달라요. 요 글자가 다르고 채무 무자가 다르네요. 무자가 그다음 이렇게 딱 나눠져서 음, 외상매 입금이 되는 거죠. 입금. 요거는 이제 내가 외상한 거예요. 얘는 지급, 마찬가지로 매출 채권도 종류가 두 가지고 매입 채무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저번에 미지급금이라는 것도 있었고, 저번에 미수금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얘는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미지급금. 주지 않는 거죠. 미지급금. 주지 않는 거니까 얘는 부채 쪽이네요. 미수금. 돈을 받지 않은 거네요. 이거는 채권 쪽이네요. 이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랑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미수금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요거는 우리 시험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매출 채권하고 미수금의 차이. 두 번째는 제목 보다시피 대손의 의미가 오늘 수업의 주제예요. 대손은 이해를 어느 정도 하면 해결되는데 요거는 헷갈려요. 매출 채권과 미수금.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계정가 뭐, 요 계정가 뭐, 음, 외상 매출금과 과대 어음을 쓸 것인가? 이 두 개의 차이는 여러분들 뭐 쉽게 구분하니까 이것을 쓰는 것인가의 차이는 상품에 관련된 거래를 할 때는 얘를 쓰고요. 밑에 뭐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상품 외 거래를 할 때는 미수금 거래를 합니다. 상품 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비품 거래, 비품을 샀다. 그다음 차량 운반구를 팔았다. 기계 장치를 샀다.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되겠죠. 또 뭐 많죠. 상품 외니까 소모품비, 소모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상품 이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요 상품은 어느 파트에 나오냐면 재고 자산 파트에 나옵니다. 재고 자산이란 재고 자산이란 그렇죠. 판매할 목적으로 목적이 판매할이었죠. 출석 판매했다.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상품이라고,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라고 했고, 재고자산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친구는 상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품. 잠시만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제가 출석 체크 하고 갈게요.
자, 출석식이 끝났습니다. 음. 자, 그래서, 어,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과 그 다음 비수금과의 차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품 거래에서만 예를 씁니다. 상당히 잘 틀려요. 제가 오늘 수업하는 그 반도 똑같이 또 틀렸어요. 또 틀렸어요. 오늘 문제가 뭐였냐면 접대비를 했는데 접대비를 썼는데 무엇으로 결제했냐라고 하면 어음으로 결제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접대비는 상품이 아니에요. 즉 상품 외 거래이기 때문에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못 써요. 답은 미지급금사돼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급어음을 씁니다. 이 어음을 쓰면 안 돼요. 여기 쪽은 이렇게 잘라서 이쪽은 그렇죠. 상품 거래에서만 쓰는 거고 아까 미수금, 미지급금은 상품 위의 거래에서만 쓰는 겁니다. 예를 이제 정리한 게 얘입니다. 판매 목적인 재고 자산에는 상품, 제품, 원재료가 있는데 우리 수업에는 제품과 원재료가 안 나와요. 우리 수업에는 이 두 개는 회계 1급 파트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상품만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상품 계정을 상품만 시험에 나오는데 상품 계정을 할 때 위에 거 아닐 때는 밑에 거를 써야 됩니다. 밑에 거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을 상당히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 거래는 위에, 상품 거래가 아닐 때는 아래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계정일 때는 위에 거, 상품 계정이 아닐 때는 아래 것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자산인지 부채인지 헷갈리면 받지 못했으니까 자산, 주지 못했으니까 부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칸 채우기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볼까요?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 자, 여기는 판매 목적이 되는 거죠. 판매 목적, 판매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음의 추심과 할인, 어음의 추심과 할인. 우리 이제 본계용으로 조금 외워야 되는데 추심의 의미는 심부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부름. 심부름. 아까 우리 어음이 국민은행 가락동 지점에서 돈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민은행 가락동 지점에 가면 이 친구들이 어, 돈을 바꿔주는 지점, 바꿔주는 그런 심부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추심이라고 합니다. 추심. 이 추심의 느낌은 심부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계정 과목이 그냥 수수료 비용이라고 쓴다. 되게 단순한 암기예요. 추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심부름 해주는 거니까 답은 수수료 비용을 쓴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 예전에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안 썼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은 지급 수수료라고 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벌써 1회차 붕괴한 친구가 있던데 1회차 붕괴할 때는 뭐 지급 수수료가 답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할인이라는 말은 키워드가 두 개인데 일단은 이제 아까 그 거래는 그 어음이 몇 월 달이었죠?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일단 7월 달에 발행한 어음인데 돈을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돈으로 환전 못하고 12월 달 되어야 돈으로 환전한다면 급한 나의 입장에서는 이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말을 어음을 매각했다라고 표현해요. 누구에게? 은행에게 매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매각이라는 글자가 나요. 매각. 은행에게 매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음을 은행에게 팔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상은 은행에게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개념이죠. 그래서 매각을 했다라고 하면 팔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12월 달에 돈으로 바뀌기 때문에 12월 달에 돈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자를 쳐가지고 이자를 쳐서 그 돈 이자를 부분을 빼고 나머지 돈을 주겠죠. 원금은 은행 입장에서는 12월 달에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념상 7월 달에 돈을 빌려주고 7월 달에 돈을 빌려주고 내가 나중에 12월 달에 돈을 받는 형식을 띈단 말이야. 12월 달에 돈을 받는 형식을 띠기 때문에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자 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 매출 채권을 처분해서 매출 채권 처분해서 생긴 손실이다라고 합니다. 생긴 손실이다. 시험에 이제 문제로 조금 좀 요약 정리를 하면 항상 시험에는 매각이라는 말과 할인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두 가지의 글이 나오면 매각이라는 말과 할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행위를 할인이라고 해요. 이자 비용만큼 까고 주는 거를 할인이라고 하는데 이 두 글자가 나오면 답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여기도 두 가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추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수료 비용. 매각이나 할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지금 기억합시다. 추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수료 비용. 추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수료 비용. 그리고 매각 플러스 할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매각 플러스 할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 들리나요? 내 핸드폰 줌이 스톱 됐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됐습니다. 자, 다시 기억할게요. 이제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추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수료 비용 하나 기억하고 매각과 할인이 나오면 답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손실이니까 얘는 당연히 차변으로 갈 거고요. 수수료 비용도 당연히 차변으로 갑니다. 나중에 또 나오는 단어 중에 조기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회수라는 단어랑 할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중에 이 문제랑 지금 이 문제랑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답은 매출 할인 또는 매입 할인이 답입니다. 여기 약간 공식이죠. 공식. 이 세 가지가 지금 세트로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까지는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추심은 수수료 비용, 매각 플러스 할인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문제는 잘 나와요. 일단 좀 나오는 편이고 페이스와 할인도 안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 할인 또는 매입 할인이 정답이 되겠죠. 이제 우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음이 추심, 수수료 비용입니다. 자, 문제. 상품이라는 글자랑 판매라는 글자가 만났습니다. 이 두 개가 만나면 우리는 상품 매출, 그다음 어음을 받았다, 받을 어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받을 어음은 들어왔죠? 받았으니까 왼쪽으로 오겠네요. 이렇게 거래가 되겠죠. 위의 문제랑 이제 이어지는 형식이에요. 국민은행에 추심, 오케이. 추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수수료 비용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추심에 의뢰한 A사의 받으러움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 수수료는 똑같은 이야기 또 이해하고 있죠. 수수료, 상담, 심부름 값이죠. 3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통예금에 인되었다. 지금 보통예금이 들어왔으니까 왼쪽. 받으러움이 나가죠. 그래서 상계 처리가 돼서 아웃되죠. 그런데 금액 차이가 나죠. 오른쪽에는 10만 원, 왼쪽에는 9만 7천 원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추심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서 차변에 넣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하나 잘 꺼놓으면 더 나이 할 것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계 처리.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거래처도 적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추심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이번에 할인입니다. 할인은 여기 살짝 풀려가신 분은 매각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혼자 안 옵니다. 혼자 안 옵니다. 항상 같이 오는 형식입니다. 아, 어느 문제는 혼자 온 적도 있는 것 같다. 혼자 오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매각이라는 글자랑 같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음의 할인, 매각 거래입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할인과 매각이라는 글자가 만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념 과목을 쓴다. 상품 매출했죠? 상품 매출에서 오른쪽에 상품 매출 들어오고 어음을 받았다. 똑같죠? 왼쪽하고 똑같은 문제죠? 오케이. 그 다음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국민은행에 할인 글자 나왔고 매각 나왔죠. 할인 나오면 매일 눈으로 막 찾아보세요. 회수라는 단어가 왔는지 매각이라는 단어가 왔는지 통상적으로 글자가 같이 옵니다. 안 오면 문맥을 통해서 내가 추측을 해줘야 돼요. 할인과 매각이 들어왔다. 할인과 매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다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국민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를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에 들어왔다. 보통예금인. 쉬운 것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왼쪽에 오니까 잡지 뭐 이렇게 하고 금액이 얼마냐면 1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9만 원이 들어왔죠. 9만 원이 들어왔으면 야, 넌 일로 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왼쪽에 올 수밖에 없고요. 오른쪽에는 드럼이 상계 처리되어서 아웃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점점 말이 빨라지죠. 짠, 짠, 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페이지의 핵심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심, 수수료 비용, 매각과 할인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여기 매출 할인이라고 X 한 이유는 이 친구는 할인이라는 글자 때문에 우리가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을 쓸 수 있겠죠. 여기는 할인과 횟수 또는 조기 횟수 횟수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거죠. 이제 키워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페이지 마음속에 심고 갈게요. 자, 위에 또 저런 말을 했네요, 제가. 추신과 할인이 만약에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긴 있는데, 그럴 때는 글자 긴 놈이 얘기입니다. 글자 긴 놈이 뭐예요? 수수료 비용이 길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길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길죠. 그래서 그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쓴다. 사실은 추신과 할인이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할인 거래를 하면 은행에게 또 돈 환전에 대한 거를 미리 하기 때문에 수심이 동시에 일어나죠, 사실은. 뿅, 얘는 뿅에서 답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환어음입니다. 환어음. 환어음은 일단 시험에 안 나요. 시험에 안 나오고 배서양도는 시험에 대빵 잘 나옵니다. 우리는 배서양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배서양도. 환어음은 제 기억상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책에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환어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역거래에서 여기 적혀 있죠.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어음으로서 발행인과 수취인과 지급인이 다를 때, 그러니까 무역거래니까 매출자하고 매입자하고 다이렉트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입자가 야 물건 먼저 보내 이렇게 하고 매출자가 야 돈부터 먼저 보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관계자를 맺어놓습니다. 중간관계자가 누구냐면 매입자 입장에서 이제 그 나라의 입장에서의 은행. 이 은행은 또 우리나라의 은행과 서로 거래를 하겠죠. 이런 서로 거래를 보증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인은 A가 어음을 발행했지만 수취인은 C가 수취를 하고 또 지급은 B가 지급하는 형식으로 띄게 돼요. 보통 시험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무역에서 발행인과 수취인과 지급인이 다른 어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다른 회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환어음이라고 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배서양도입니다.
배선양도는 일단 두 가지를 주의합시다. 시험이 잘 나와요. 첫 번째는 비읍이잖아요. 예. 요거 색칠할게요. 비읍이죠, 비읍. 사실은 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비읍을 통해서 배서양도라는 말이 나오면 1차적으로는 받으러 옵니다. 받으러. 요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좀 천천히 나갈게요. 답은 100% 받으러 옵니다. 100% 받으러. 두 번째는 거래처가 달라요. 거래처가 달라요. 이렇게 알겠죠? 거래처가 달라요. 제가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려고 지금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프린터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대서양도의 비읍과 바드럼의 비읍이 똑같다. 알겠죠? 이렇게. 대서양도의 비읍과 바드럼의 비읍, 이 두 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서양도. 보유 중에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건 상당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런 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고스톱 할 때 볼 수가 있죠. 고스톱. 고스톱 알죠? 고스톱. 고스톱 가다 하는가? 그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가 이제 B라는 매입처에게 물건을 사고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돈을 줘야 되는데, 그림을 왜 예부했지? 사실은 회사가 A에게 매출을 하고 받아야 할 돈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부터, 아이고, 다시. 자, 여기서부터. 어, 지금 현재 모습은 예를 들어서 그냥 100이라고 할게요. 회사는 B에게 100을 받을 돈이 있고, 아니, 100을 줘야 되죠. 100을 줘야 할 돈이 있고, 100을 줘야 할 돈이 있고, 회사는 A에게 100을 받을 돈이 있죠. 이거 고수톱에서 칠 때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A에게 100을 받아야 되고, B에게 100을 줘야 돼요. 야, 니 A야, 니 직접 B에게 100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배서양도는 내가 받아야 할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퉁쳐서 주는 겁니다. 배서양도. 사례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어음으로 받았다. 아까 똑같은 말이죠. 대변의 상품 매출 받으러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지금 A사예요. A사. 이 거래예요. 이 거래. 이 거래고 이제 보니까 사례는 위에 거부터 먼저 일어나고 밑에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까 액션이 밑에 거 먼저 가서 내가 조금 아쉬웠죠. B사에게 상품을 매입하고 자, 상품이라는 글자랑 매입이라는 글자가 만나면 상품이라고 한다고 맞죠? 상품 매입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인됩니다. 이게 인되었어요. 상품이 들어왔고 구입대금 10만 원은 A사 발행, 자, A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여 지급하였다. 원래는 원거래는 여기에 우리가 상품이 들어오면 어음을 발행해서 줄 때는 지급어음이라고 쓰는 것이 맞아요. 자, 다시 아까 처음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상품 거래에서는 받으러음이나 지급어음을 써요. 상품 거래에서는 받으러음, 지급어음을 쓰는데 받으러음, 지급어음 쓰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지급보험을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배서양도에서 줬기 때문에 지급보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받을 어음이 그대로 아웃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라고 씁니다. 이 거래처가 누구예요? 그렇죠. A사죠. 우리는 상품을 누구에게 샀죠? 원래는 지급보험 B사. 원래는 지급어음 B사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지금 답은 받으러음 A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사양도는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점점 빨라지네요. 다시 할게요. 원래는 지급어음 B사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 거래예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받으러음 A사 것을 주는 겁니다. 거래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서양도가 나오면 두 가지를 주의하세요. 두 가지. 뒤에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된다. 지금 B사가 아니라 받으러움 A사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받으러움은
자, 배서양도의 비읍에서 받으러움을 기억하시고, 배서양도의 비읍에서 두 번째, 거래처를 주의하시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서양도. 지금까지 이제 매출채권 공부가 뭐냐면, 매출채권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다는 거.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다는 거. 그 다음 했던 학습이 뭐였냐면, 추신과 그 다음 매출채권 처분손실. 다시 추신과 할인이죠. 추신과 할인에 대한 학습을 했고요. 세 번째, 배서양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오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크게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파트는 배서양도입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단순한 문제죠.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로 옳게 짝지어진 거. 자, 매출 채권에는 단기리금 너 이런 거 아니잖아. 너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되죠. 두 개 중에 맞네요. 매입 채무는 너 아니잖아. 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매입처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자, 매입했어요. 상품하고, 매입하기로 하고가 아니라 매입했기 때문에 상품을 일단 인돼야 됩니다. 상품이 들어옵니다.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외상 매입금인가? 아니면 미지급금인가? 이 이야기죠. 근데 뭐 보기에 미지급금도 없고, 맞죠? 상당히 쉽네요. 그래서 상품 거래에서는 외상 매입금을 쓰고, 상품 외 거래에서는 미지급금을 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당연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맞지요. 음, 땅 이렇게 되죠. 음. 오, 이 문제는 되게 기분 나쁘다, 맞죠? 4개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통 쳐버렸네요. 지급보험 계정의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상품을 매입하고, 그러면 일단 인되었네. 왼쪽에 상품,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지급어음이 대변에 간 거래입니다. 저는 답이 아니야. 이렇게 되죠. 상품을 매입하고, 두둥 또 상품 또 들어오고, 상품 또 들어오고. 자, 문제에서 배서양도하였다. 배서양도는 100% 받을어음입니다. 여기는 받을어음. 너도 답이 아니야. 이렇게 하죠. 3번.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지금 헷갈립니다. 외상매입금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급어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놈은 갚은 거고 한 놈은 빌린 겁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볼게요. 외상매입금을 갚고 어음을 다시 빌렸다 이 말입니다. 답은 왼쪽에 좀 어렵죠? 왼쪽에 외상매입금이 와서 갚은 개념이 되고 오른쪽은 지급어음이 오른쪽으로 가서 뭐죠? 다시 빌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 부분 잠깐 적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거 오른쪽은 빌리다. 왼쪽은 갚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갚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너도 답이 아니야. 이러면 답이 4번이죠. 자, 당점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여기 적어놨죠. 프린터에도 오른쪽에 있네요. 당점은 우리 회사, 동점은 똑같은 회사라는 개념인데 예, 뭐 다른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점 발행의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만기가 되면 당점이 발행한 어음이 뭐냐면 우리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뭐라고 하냐면 지급어음이라고 합니다.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되죠. 갚는 쪽으로 가면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어음이 왼쪽으로 가는데 그것도 어렵다면 얘부터 먼저 해석하면 되죠.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현금이 인이다, 아웃이다. 그렇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오른쪽에 현금을 쓰면 되는 거죠. 아웃이니까. 오른쪽에
현금이 나가고 왼쪽에는 지급보험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물론 못 맞춰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라도 얘를 딱 보자마자 답이 4번이니 딱 안 나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8번 같은 문제는 보자마자 2번이 딱 나오죠. 그런데 이 문제 같은 14번 같은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이런 문제를 언제 풀어야 돼요?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마지막. 다 붕괴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못 풀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런 것도 요령입니다. 해석은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렇게 해석해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문제 볼게요. 갑자기 눈에 얘가 들어왔죠? 너 들어왔어? 매각과 할인이 맞는데 답은 매출채권 처분손실. 이름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좀 사용하고 나면 프로그램에서는 매출채권 처분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닫히지 않습니다. 두 개만 입력합니다. 이 두 개만 입력한다는 게 뭐냐면 매출하고 엔터 딱 치면 매출채권 처분손실이 촥 떠요. 아니면 출채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채권 입력해도 되고 처분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손실 입력해도 되고 심지어는 분손 이렇게 두 글자만 넣어도 얘가 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계정 과목이 한결 편해져요. 전부 다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 어설프게 외워도 문제는 풀 수 있다라는 거. 매출 뭐였는데 이러면 매출하고 엔터 딱 치면 그것이 딱 뜬다는 거. 일단 곧 배울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계정 과목과 조금 친해졌다가 나중에 되면 전부 다 대부분이 계정 과목에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제는 주관식이 아니에요. 실기가 실기 위주의 수업이기 시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켜놓은 상태에서 이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론 문제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이론 문제입니다. 다시 문제 갈게요.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속금. 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속금은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이 될 수가 있고 미수금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거래는 상품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받으러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뽑아냈어요. 계정 과목을 쭉 뽑아내야 되죠. 그 다음 당장 예의받아. 당장 예금 나왔네. 당장 예금. 일단 너는 인이잖아. 오케이, 너 들어와. 그래서 당장 예금에 인을 시켰는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25만 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차감한 23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23만 원에 당장 예금 적었어요. 적으면 이 2만 원은 우리가 아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잖아요. 손실은 비용이기 때문에 왼쪽에 적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여기 2만 원 쓰면 야, 너 나가. 그래서 받으러움은 아웃이 되는 겁니다. 정답.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추심 너 나왔네. 답은 수수료 비용. 답은 수수료 비용. 비용, 수수료, 비용, 넌 차변이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받으러움이 만기가 도래했어? 아우, 나가. 거래처 달고, 그 다음 보통예금이 인 되는 거죠. 이렇게, 인. 너는 비용이니까 왼쪽으로. 그런데 비용이 지금 당장 왼쪽으로 간다는 것이 인지를 하지 못해도 숫자만 넣어도 수수료 비용은 왼쪽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계정 과목이 세 가지가 떠서 분계를 이제 적을 때는 숫자를 같이 이용해주면 훨씬 편합니다. 정답. 이렇게 정답이 되네요. 대변에 받으러 아웃되고 차변에 보통예금,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 동영상을 좀 보니까 동영상을 조금 구체적 조금 아름답게 아름답게 찍는 방법이 하나 회차 끝나면 동영상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보기 좀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8장 하다가 쉬는 시간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쉬는 시간 파트는 또 끊었다가 들어가면서 한 파트가
동영상이 두 개는 생길 수가 있겠죠. 두 개는 생길 수가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제가 동영상 편집까지 할 시간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동영상 찍은 걸 그대로 막 거스름 없이 올리지만 그래도 파트는 구분해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PPT, PDF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8장까지 했으니까 동영상은 끊도록 하겠습니다. 끊었다가 다시 가동시킬게요. 부장에서. 8장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록 중지.